이제 지역권 공부해 보겠습니다. 목차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지역권의 총설에서는 의와 성질 291조의 지역권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였는데요. 지역권도 조금 비슷한데 단어를 살짝 다르겠어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래요. 아까는 사용한다, 지금은 이용한다. 뭔가 약간 다르니까 다른 단어를 쓴 것 같은데 어쨌든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인데 아까 지상권 같은 경우는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목적이 그 토지 위에 건물, 공작물, 수목,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였죠. 얘는 목적이 달라요. 자기 토지의 편익을 이용하는 거야. 남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리와 이익에 이용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지역권을 얘기할 때는 토지가 두 개가 나와요. 반드시. 그러니까 요 역을 뭐라 하느냐. 편익을 역이라고 해요. 서비스. 그러니까 두 토지가 있는데 한쪽 토지가 다른 토지의 편리와 이익, 어떤 서비스 역을 제공해 주는 관계예요. 이때 내 토지는 이 역을 필요로 하는 토지다. 필요할 요자를 써서 요역지. 그리고 타인의 토지는 그래 내 땅을 네 토지 편리를 위해서 써라고 그 역을 승낙해 주는 토지다 해서 승역지라고 해요. 그래서 법률 용어를 써보면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 이게 지역권이에요. 그럼 뭐 이쪽 토지가 저쪽 토지에게 어떤 역을 제공하느냐,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일정한 목적 딱 정해진 건 없고요. 다양한 목적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 역은, 서비스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행지역권도 있고, 그러니까 통행로를 제공하는 거지. A 토지, B 토지가 있는데 A 토지가 B 토지에 통행로, 길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수지역권, 물 끌어오는 거죠. 농사 짓는 땅들인데 강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남의 토지를 이용해서 수로를 파가지고 물길을 제공하는 거지. 인수지역권. 아니면 조망지역권도 있어요. 두 토지가 있는데 이쪽 토지에 너무 높은 건물을 지으면 여기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짓지 않는 계약을 걸어서 좋은 경관을 제공해 주는 거지. 이쪽 토지가 이쪽 토지에. 조망지역권, 경관지역권, 다양한 등등등. 근데 시험에는 거의 시험에 나오는 것은 통행지역권이에요. 통행지역권 정도 알아두시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을의 토지는 공로에 접해 있지 않아요. 쓰기 불편해요. 만약에 을이 자기 토지 출입을 위해서 갑의 토지 이만큼을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다면 이게 지역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 토지는 편리를 제공받는 거죠. 이 토지는 편익을 제공해 주는 거고, 편익을 제공받는 필요로 하는 이 을의 토지를 뭐라고? 요역지. 편익을 제공해 주고 있는 통행로를 제공해 주는 이 땅 부분을 승역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을은 요역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자기 땅인 거고, 여기 빗금친 승역지에 가지게 되는 권리가 뭐라는 거죠? 지역권. 을이 가지는 권리죠. 을이 지역권자인 거예요. 그리고 남의 토지를 이렇게 이용한다면 또 지료, 뭐 통행료를 좀 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요. 없어. 지료 언급이 없어요. 아까 지상권하고 마찬가지로 지역권에 있어서 지료는 필수적 요소가 아니다. 무상, 유상이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 요역지와 승역지의 필지 관계가 잘 나와요. 그게 한 필의 토지여야 되느냐, 일물일권주하고 관계돼서.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한 필의 토지의 일부만을 위한 지역권 설정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의 토지 전부이어야 한답니다. 하지만 편익을 제공해주는 토지 뭐예요? 승역지는 보다시피 통행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이 토지 전체를 통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더라도 승역지는 반드시 토지의 전부일 필요는 없다. 토지의 일부이어도 된다. 또는 전부일 수도 있어요. 조망 목적의 지역권이라면 이쪽이 해안가거든요. 여기가 안쪽 땅이고 이쪽이 바다 쪽에 있는 땅이어서 여기 높은 건물을 지어버리면 여기 경관 다 가린다고. 그래서 둘이서 계약을 해가지고 나도 좀 좋은 뷰 좀 보고 삽시다. 내가 돈으로 이제 보상을 해줄 테니까 여기다가 2층 이상 짓지 맙시오. 그래서 그럽시다 해서 계약을 걸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토지 전체가 2층 이상 건물을 못 짓는 그런 부담을 안게 되는 거지. 그때는 승역지가 토지 전체가 되겠죠. 이렇게 전체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권의 성질 중에요. 여러 가지 성질 중에 하나만 볼게요. 부종성 얘기 또 나오네. 자, 법의 세계에서 부종성이라 하면
주된 것과 종된 것은 법적 운명을 같이 한다. 그렇죠? 법률 세계에서 종된 것이 있다면 주된 것과 법률적인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럼 여기서 주종을 찾으셔야 돼. 구별하셔야 되겠네. 이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 을이 갖고 있는 주된 권리고, 이 토지를 잘 쓰기 위해서 이 토지에 가지고 있는 지역권이 주된 거예요, 종된 거예요. 종된 거니까 얘가 얘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죠. 그게 부종성이에요. 보시면 292조 제목이 부종성인데,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대. 저게 무슨 말일까? 부종하여 이전한다는 것은 저 말을 다르게 편하게 볼까요? 뭐가 이전되면 뭐도 이전한다고 바꿔보세요.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이전한다. 부종한다는 말은 follow,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요역지 소유자가 을이에요. 바꿔볼게요. 병으로. 다시 을이 요역지의 소유권을 병에게 뭐 한 거죠? 이전. 이 땅을 팔아서 땅 주인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권자는 이제 을일까요? 병일까요? 이제는요. 병이죠. 병이 이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이 토지를 이용하게 되는 거지. 다시 보세요. 다시 요역지 소유자가 누구였다고? 근데 요역지 소유자가 뭐로 바뀌었어요? 그럼 누구도 모두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지역권자도, 지역권도 덩달아 병에게 이전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 성질이에요. 그냥 이 땅 주인이 이제 병이니까 을하고는 관계없는 게 됐지. 지역권은요.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성이라고요? 부종성, 부종성이에요. 그리고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목적이 된대. 뭐가? 주어가 뭐죠? 제가 지금 박스 친 거예요. 주어가 지역권이거든요. 지역권이.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바뀌면 이렇게 따라 그 사람이 넘어가고, 요역지에 대한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대. 바꿔볼까요? 다시 땅 주인, 땅을 판 건 아니에요. 땅을 판 게 아니고 을이 국민은행을 찾아가서 대출을 받고 요 토지에 뭐를 설정해 줬다? 저당권. 요역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저당권을 얘기하는 거죠. 저당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는 거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당권이 뭡니까? 저당권은 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예요, 처분하는 권리예요. 처분. 언제? 얘가 돈을 갚을 때, 안 갚을 때. 안 갚으면 경매 처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저당권의 힘이, 그러니까 여기 요역지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여기 요역지에 딸려 있는 권리인 승역지 지역권도 무엇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을이 돈을 안 갚아서 은행이 경매 넣었어, 요역지를. 그럼 누가 이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요 소유권을 취득할 거 아니겠어요? 매각되면 납부하면. 그럼 이 요역지의 소유권만 취득할까? 경매로? 뭐도 취득할까? 승역지를 취득한다고 말하면 안 되지. 이 땅을 가지는 게 아니고 승역지의 뭐를요? 지역권을, 이 토지를 다닐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승역지를 가져가면 안 되지, 이거를. 그렇죠. 이거 땅은 주인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지역권이 요역지에 부종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금 연장해 볼까? 이 토지 압류되었어. 어디까지 압류되었을까? 압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칠까? 지역권. 그래서 나중에 압류돼서 경매 붙이면은 경매 낙찰받은 사람이 지역권도 가질 수 있어, 없어요? 무슨 성질이라고요? 부종성이죠. 그 느낌을 가지시면 되죠. 그 감각. 아, 그런 거구나.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제. 딱 아시기 쉽죠? 요 토지의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죠, 지역권. 그리고 이것도 부종성이 뭐 다른 말로 하면 수반성이기도 한데 뭐 그것까지 구별할 필요 없지만, 지역권은 요역지하고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네. 당연할 것 같은데. 지금 뭐냐면은 이 여자가 요역지를 처분해버리면 병에게, 그러면 지역권도 같이 넘어가 안 넘어가? 병에게 넘어가죠. 근데 이 말은 뭘까? 이 항은요, 지역권만 처분하겠다는 거지. 무언 처분 안 하고요. 요역지하고 따로 떼어서 지역권만 양도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을은 이 땅은 팔아요, 안 팔아요? 이 상황은 안 팔면서 뭐만 팔겠다는 거죠? 지역권만. 이 지역권만 병에게 사고 판다?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 지역권만 사면 병은 약간 쥐가 되는 건데, 쥐? 지역권이 뭐예요? 지역권, 여기 통행 지역권이니까 여기를 통행할 권리인데, 이 땅 여기 지역권을 샀어요, 병이. 통행을 할 수 있는데 요 끝까지 가보면 요 땅은 샀어, 안 샀어? 못 들어가. 다시 이쪽으로 와야 돼. 이렇게 통행할 수 있으니까 왔다 갔다. 그 뭐래, 그게?
여러분들 지역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요역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개념인데 왜 지역권만 사고 파냐 이거지. 요역지하고 따로 떼어서 지역권만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발상이다. 발상 자체가 글러먹었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권리 목적으로 하지 못하는데 지역권만. 아까 다른 권리 나왔으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역권에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 없어. 그 지역권만 저당 잡았다가 돈 안 갚으면 지역권만 팔면 경락인도 지역권만 사면 뭐하게 어디다 써먹게. 그러니까 요역지에 저당이 잡히면 저당권의 힘이 지역권에 가서 같이 힘이 미칠 수는 있어도 지역권만 따로 산다 판다 안 되고 지역권만 저당을 잡는다 안 되고 지역권만 압류한다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성질을 뭐라고 지역권의 부종성. 어디에 부종돼 있다는 거죠? 요역지에. 요역지에 딱 달라붙어 있다는 거죠. 요역지하고 따로는 생각할 수 없는 권리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취득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지역권을 어떻게 취득하느냐? 뭐 지역권을 취득하는 원인은 A와 B지. 하나는 뭐의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법률의 규정. 먼저 법률행위라 하면 무엇을 의미한다? 계약. 이 계약 무슨 계약일까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되죠? 지역권 설정 계약의 설정. 누가 누구에게 설정해 주는 장면입니까? 이 그림은 갑이 을에게. 그래서 갑이 지역권 설정자, 을은 지역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186조 계약 법률행위를 통해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려면 계약만 가지고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등기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지만 지역권자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다시 을군데 근데 여기는 이 등기부는 지역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이 등기부는 승역지의 등기부일까요? 요역지의 등기부일까요? 이 등기부는 토지가 두 개가 있어서 그것도 시험 문제거리인데 승역지지. 지역권은 어디에 성립해 있는 거죠? 승역지에. 요역지의 소유권을 위해 소유지를 위해서 승역지 위에 발생한 거니까 승역지에 지역권이 존재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등기부는 어디 등기부다? 승역지 등기부예요. 승역지 등기부예요. 등기를 볼게요. 등기의 목적은 지역권 설정의 목적은 뭐다? 통행이다. 통행인데 통행을 하는데 이 전체를 다 통행할 필요가 없어서 토지의 남측 50제곱미터 어딘지 도면 첨부돼 있고 뭐 이렇습니다. 요즘은 옛날 거에서 요즘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공시 방법은 그건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배우시기로 하고 아까 전에 여러분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의물권은 이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라는 예외가 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쪽 란이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었어요. 아까 지상권 등기부 살짝 한번 떠올려보세요. 지상권자 누구였던가 이름 기억나시나? 을. 아까 그 등기부 보여드렸을 때. 나중에 전세권 등기부 보여드리면 거기도 을 이렇게 나와요. 저당권 등기부 보여드리면 거기는 뭐 을, KB 뭐 이렇게 나와요. 누가 나온다는 거죠? 지역권자가 누군지 아니 지상권자가 전세권자가 저당권자가 누군지 나온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는 안 나온다는 게 특징이에요. 안 나와요. 권리자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대신 뭐가 나와 있죠? 요역지가 나와 있어. 이 본질이 그런 거지. 자, 지역권은 요 사람을 위한 권리인가요? 요 토지를 위한 권리인가요? 토지를 위한 권리지 어떤 한 사람을 위한 권리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러분들 옛날에는 지역권자 아무개라고 나왔대 등기에. 근데 그게 지역권의 본질에 반하는 제도라 해서 잘못된 거다 등기를 그렇게 하는 거 해서 폐지시켜 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몇 년도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안 나와요. 지역권자 이름이 안 나온다고. 그게 특징이에요. 지역권자 이름이 안 나와요. 대신 편의가 지역마다 요역지가 나오지. 요역지가 경기도 고양군 원당면 신원리 6번지 여기 6번지 여기 6번지 이쪽은 5번지라 치고 이렇게요. 편의가 지역마다 요역지 자체가 나오지 지역권자 이름이 공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중에 등기법 배우시면은 지역권의 등기사항이 아닌 것들을 배우시거든요. 지로는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지로 등기 못해요. 지로 약정이 있어도 등기 못해요. 존속기간도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역권자도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안 나와요. 그 다시 한번 아까 그거를 연습해 볼게요. 집중해 보세요. 을이 요 토지의 요역지를 병에게 팔아가지고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어 없어 소유권이? 그럼 소유권이 이전되면 모두 덩달아 이전되는 거다? 지역권도. 근데 다른 전세권이 이전되거나 지상권이 이전되거나
저당권이 이전되면 여기는 설정이니까 다른 권리라면 1-1로 해서요. 요 지상권, 지역, 전세권, 저당권이 이전되었다는 등기를 따로 해줘요.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사람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지역권 같은 경우 사람 이름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소유자가 바뀌면, 요역지 소유자가 바뀌면 지역권자가 저절로 바뀌는 것이지, 여기 지역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게 있지를 없는 거야. 전세권에는 이전 등기가 있어요. 저당권에도 이전 등기가 있고 지상권에도 이전 등기가 있어. 부기 등기 해가지고 권리자가 바뀌었다는 걸 공시하게 돼 있어. 하지만 지역권은 권리자가 애초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자가 바뀌었다는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 아시겠어요? 됐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안 했는데도 지역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기느냐? 취득시효에 의해서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취득시효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배웠는데, 보시면은 294조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만 245조 규정을 규정한대요. 245조가 지난주에 배웠던 취득시효예요. 20년짜리를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하세요? 점유취득시효. 10년짜리를 등기부 취득시효. 그게 나와 있는 게 요 245조라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소유권을 시효로 취득하는 걸 배웠고, 소유권 아니라 지역권도 시효로 취득할 수 있다는 거지. 시효로 20년 10년 둘 다 있는데요. 근데 모든 지역권이 전부 다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만요. 자, 지역권의 종류에서 계속 지역권이 있고 불계속 지역권이 있어요. 표현 지역권이 있고 불표현 또는 비표현 지역권이 있어요. 일단 뒤에 것부터 할게요. 표현이냐 불표현이냐는 것은 지역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 외부에서 사람들이 육안으로 그 행사를 인식할 수 있으면 표현, 인식이 안 되면 비표현이야, 불표현이야. 그러면 통행 목적의 지역권은 을이 남의 토지를 이렇게 걷고 있는 거잖아요. 걷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 그게 보이죠. 투명 인간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통행 목적의 지역권은 표현 지역권이에요, 불표현 지역권이에요? 표현 지역권이야. 표현 지역권. 근데 요 토지의 좋은 경관을 위해서 이 토지가 2층 이상 높이 건물을 못 짓도록 하는 제약을 걸고 있어. 그게 뭐 조망 지역권인데, 그거는 여기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은 이상 알 수가 없지. 그런 게 표현이다, 불표현이다. 불표현. 물을 끌어와도 여러분들 물길을 위에서 길을 냈으면 표현 지역권이고, 지하 수로를 팠으면요 표현이다, 불표현이다. 불표현인 거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간단한 개념이고. 자, 그럼 일단 통행지역권은 표현지역권이에요. 근데 표현만 되어서 될 게 아니고 어떻게 돼야 된다? 계속돼야 돼. 자, 우리 남의 토지를 통행하는 방법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길을 안 내고 다니는 거야. 특별히 어딘가 길을 안 내고 다 공토로 돼 있어서 우리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럴 때는 길을 안 내고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 통행한다면 불계속지역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보세요. 일단 출근하기 위해서 길을 걷고 있어요. 남의 토지를. 그럼 이게 아직 지역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지역권을 행사를 하는 모습이지, 통행하고 있죠. 근데 출근했어요. 여기는 길도 없고 이제 사람도 없어. 그럼 지역권 행사가 중단된 거지. 응? 다시 퇴근해요. 걷고 있어요. 그러면 행사하고 있는 거죠. 들어가 자요. 사람도 없고 길도 없어 거기는. 그럼 지역권 행사예요, 불행사예요? 불행사. 이렇게 길 안 내고 다니면 걷고 있을 때만 지역권 행사가 되는 거니까 계속이다, 불계속이다. 불계속. 근데 길을 냈다면, 길을 내고 다니면 달라져요. 어떻게 평가를 받는? 길이 있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봤을 때 저게 사람 다니는 길이야. 그러면 누가 걷고 있지 않아도 이 토지 소유자가 여기를 다니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역권의 행사, 길을 내면 지역권의 행사가 뭐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행 목적의 지역권을 타인 토지에 시효 취득하려면 꼭 길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길 없이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을이 갑의 토지에 길을 냈어요.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저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길을 내서 어느 날 보니까 시멘트 뭐 바로 반죽하고 있는 여자가. 그래서 갑이 뭐 하세요? 물어보니까 시멘트요. 길 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뭐 하는 짓이에요? 남의 땅에. 이렇게 말렸어야 되는데 그냥 이웃지간에 냅뒀어요. 냅둬가지고 그냥 길 냈어. 그리고 다닌 거야. 다니는데
지금 얘가 지역권자예요, 지역권자 아니에요? 아닌데 지역권자 모습이잖아. 이 모습이. 이 모습을 몇 년 동안 연출하면요, 그러면 20년의 세월이 시간이 효과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이게 취득쇼 아닙니까? 대신 평온하고 공연하게 맨날 다닐 때 멱살잡이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이렇게 평온하고, 그리고 밤에 몰래 다니면 안 되고 공연하게 이렇게 이 모습을 20년 동안 연출하면 지역권을, 통행 목적의 지역권을 취득하죠. 계약으로 아니면 시효로. 그 법률행위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한 취득이지 이게. 근데 법률의 규정에 한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20년짜리는 유일한 예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20년 통행했다고 저절로 지역권자가 되는 게 아니고, 20년 통행하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될까? 등기해야 돼요. 지역권 설정 등기까지 맞춰줘야 돼요. 못했어요. 그러면 지역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 하는 게 시효취득이에요. 됐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 이런 거 나오면 맞추시겠습니까? 통행 목적의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려면 반드시 길을 내야 된다. 통로 개설이 있어야 된다. OX. O. 통로 개설 없이 통행하게 된다면은 뭐 되지 않은 지역권이죠? 계속되지 않은 지역권이라서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정도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기간은 없어요. 지역권의 조문에 기간에 관한 조문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시험에 안 내요. 안 내다가 한 번 냈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 냈는데 딱 한 번 냈지. 재작년에. 뭘 냈느냐? 영구적으로 지역권 설정이 되냐? 아까 지상권은 영구적으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된다 그랬죠. 얘도 된대요, 그냥. 근데 그건 판례도 없어. 학자들이 그러는데 보통 학설들은 시험 문제 안 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학설들이 존재하고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중복답안 시비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학자들이 견해 가지고 문제를 내면 안 내는데 뭐 그것도 냈어. 뭐 거의 이설 없으니까 뭐. 그래서 뭐 존속 기간에 그래서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좀 문제 안 나와요. 효력으로 가볼게요. 효력에서 하나만. 물권자 청구권요. 자, 물권자 청구권. 물권 청구권이 뭐더라? 물권을 가진 자가 물권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하지 마.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권리를 물청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역권자도 물권자이기 때문에 방해를 받으면 방해하는 자에게 하지 말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물청을 행사할 수 있는데 조문을 하나 보여드리면 준용 규정해서, 준용이라는 것은 준해서 적용한다. 그냥 가볍게 적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214조 규정을 지역권에 준용하겠대. 근데 물청 조항은 우리 소유권을 기준으로 배우셨는데 물청은 총 3가지 있지 않습니까? 반환, 제거, 예방. 반환은 213조. 이거 외우시라고 한 조문이지 제가.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은 214조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근데 몇 조만 준용한다고 돼 있는 거예요? 214조만. 13조는 준용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 말은 지역권자에게는 무엇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뭐만 인정하겠다?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얘만 인정하겠다. 셋 중에.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혹시 우리 통행 목적의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권자인데 이 토지에 그 승역지 통행로 부분을 얘가 불법으로 점유해서 통행을 못해요. 자, 이럴 때 을이 이 병에게 그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나한테 돌려줘요라고 승역지를 나한테 달라고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권이란 권리는 을이 여기 지역권에, 여기 승역지가 지역권자면 승역지에 딱 들어가서 배타적으로 점유해서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죠. 그럼 만약에 여기 을이 지역권자가 아니고 이 토지에 지상권자라면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 토지에, 그럼 을이 갑과 함께 써요? 자기 혼자 써요? 지상권자라면. 혼자 독점적 지배를 하잖아. 지상권자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오잖아요. 맞나? 그래서 누군가가 불법 점유하고 있으면 지상권자라면 돌려줘, 내 땅. 내 땅 아니지만 내가 지상권 가진 땅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하지만 지역권은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라 이용하는 권리라고.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통행이 필요할 때 여기 이용만 하는 것이지 지상권자나 전세권자처럼 거기를 독점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승역지를 뭐 할 권능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점유할 권능이 없어. 내가 점유할 권리가 있어야지 불법 점유자에게 돌려달라고 할 건데 나는 그 토지를 돌려받아서 내가 여기를 눌러 앉을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논리적으로 안 나오는 거지. 여기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갑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갑은요. 갑은 무엇에 기해서요? 갑은 이 토지에 소유자니까 소유권자는 여기를 점유를 할 권능이 있어 없어요? 근데 불법 점유자가 무단 점유자가 있으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지.
소유자가 나서서 달라도 할 일이지 지역권자가 승역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것 논리적으로. 이 논리를 아시겠죠? 하지만 얘가 이렇게 불편을 주고 뭐 물건을 쌓아둬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준다면 그 좀 치워줘요. 그건 할 수 있어 없어요? 그건 치워달라는 건 방해 뭐죠? 제거. 뭐 하지 마요 이런 거 방해 예방 이런 걸 할 수 있어도 반환을 받을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자 이거를 책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게 물청 배운 페이지거든. 58페이지. 물청은 물권자 우리 그땐 소유자를 기준으로 배우긴 배웠지. 물권자가 방해자에게 방해 배제를 청구하는 권리로서 종류는 세 가지.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소유자는 이 셋 다 할 수 있어 없어? 소유자는요. 있지만 여기 지역권 보세요. 민법 규정에 쭉 8개 규정이 나오는데 지역권에는 뭐가 없다라고 돼 있죠? 반환 청구권이 없죠. 이유를 설명드렸어. 왜? 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해서 쓰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와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게 저당권은 더 심하지. 여러분 은행 저당권자는 은행이 우리 아파트에 저당을 잡으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삽니까? 점유할 권능이 아예 없어서 우리 집에 불법 점유가 있어도 소유자인 내가 알아서 할 문제지 저당권자가 자기에게 저당물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권리는 없다. 하지만 저당권자도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논리가 똑같다는 거죠. 해당 물건을 점유할 권능이 없기 때문에 물청 3종 중에 첫 번째 권리 뭐가 없다는 거예요? 반환 청구권이 없다는 논리를 알아들으셔야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OX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권 요 정도만 보겠습니다. 자, 지역권은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설정될 수 있다. O. 지료가 필수적 요소인 것은 아니다. 자,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똑같은 문제들인데 표현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자, 다시 이거 보기 전에 요역지는 어딘지 아시겠어요? 요역지가 편익을 필요로 하는 제공받는 토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여야 돼, 일부이어도 돼. 전부여야 되고 편익을 제공해 주는 토지 뭐죠? 거기는 일부가 제공돼도 상관이 없죠. 전부여도 되고 그걸 가지고 보는 건데 요역지는 한 필의 토지 전부이어야 하지만 승역지는 토지의 일부일 수도 있다. 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안 내고 이제 풀어서 냈어요. 2번, 3번 볼까요?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어떤 토지의 일부를 위한다. 그 토지를 위해서 지역권이 설정된다는 것은 이 토지가 뭐라는 거예요? 요역지라는 거야? 승역지라는 거야? 요역지.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요역지를 얘기하는 거죠. 요역지가 어떤 토지의 일부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오죠. 여기는 한 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그 토지의 지역권을 설정한대. 어떤 토지 말이에요? 저 토지는요. 승역지를 얘기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승역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승역지는 한 필의 토지 일부이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만 없다니까 틀렸네. 이것도 틀렸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요역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어요. 요역지 땅 주인 바뀌었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역권은 이전되지 않나요? 함께 이전되나요? 함께. 무슨 성질?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의 부종성이죠. 부종성. 같이 이전됩니다. 이전 등기라는 걸 해야 하지 않아도 이전 등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역권에는. 그다음에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따로 양도할 수는 절대로 없죠. 지역권만 따로 저당 잡을 수는요. 없어. 지역권만 따로 압류할 수는요. 없어. 아무것도 안 돼. 지역권만 가지고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안 돼. 항상 요역지의 운명을 같이 할 뿐인 거지. 그리고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모든 지역권 다 안 되고 계속되면서 표현된 거,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해서만 시효 취득의 대상이 된다. 맞죠? 통로 개설 없이 길 안 내고 남의 토지를 20년 동안 통로로 사실상 사용해 왔어요. 다른 것들은 다 그런데 통로로 개설하지 않았어. 지역권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길을 내지 않으면 계속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그럼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권한 없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승역지를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나? 없다? 없습니다. 왜? 점유할 권능이 없기 때문이죠. 얘하고 똑같은 논리를 가진 게 지역권 말고 뭐가 있다고요? 저당권도 그러하죠. 저당권은 더 심하지. 그렇죠? 저당권 아예 쓰질 않으니까 저당물을.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세권으로 가볼게요. 전세권도 목차가 비슷하게 생겼죠. 전세권. 자,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전세권을 공부할 때는 저거부터, 제목부터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다르거든. 다른데 잘 구별을 못하지 우리가. 전세란 말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일단 전세권은 족보가 물건이에요. 물건을 지배하는 절대적 지배권이에요. 그 다음에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고 채권이에요. 청구권이에요. 채권. 이거 완전 다르지. 심하게 다르지. 근데 임차권 할 때 저 임자가 무엇의 임자냐면 차임을 얘기해요. 임료를 얘기해요. 사용료. 자, 물건을 빌리는 것을 대차라고 하는데 물건을 임료 차임을 지불하고 빌리면 임대차라고 하고 공짜로 빌려줄 수도 있어 없어 계약관계에서요. 그 사용대차라 그래요. 임료가 없지 거기는. 그러니까 임차권은 차임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저 임차권의 임대차에서 차임은 그 지불하는 방식에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어요. 어떻게 지불하라고 그런 제한이 법에 없어요. 돈으로 안 줘도 돼요. 뭐 쌀로 줘도 돼요. 이렇게 매달 줄 수도 있고 매일매일 줄 수도 있고요. 매주 줄 수도 있고 매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임대차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건물 임대차가 되었을 때 차임을 지불하는 방식의 관행이 존재해요. 첫 번째 방식은 뭐냐?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극단적인 매달 돈을 주는 방식이 있지.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죠? 월세라 그래요. 월세 그게 차임을 말하는 거지. 두 번째 방식은 매달 주는 돈 없어. 큰 돈을 걸어놓고 사는 거지 빌려서 임차해서. 그리고 그 돈은 그 돈에서 생기는 수익 같은 걸 집주인이 가져가고 나중에 나갈 때 그 돈 자체는 목돈을 돌려받고 나가는 방식. 뭐라 그럽니까? 전세라고 그러잖아. 전월세. 귀 콱콱 꽂히죠. 저거는. 그렇죠? 편하죠. 이런 용어들. 그냥 법률 용어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지. 저게. 말을 하면 알아만 들으면 되고. 그리고 저거 섞여 있는 반전세 같은 것도 있나요? 전세금 일부 걸고 월세도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시소처럼 이렇게 작동하지 않나? 전세금이 올라가면 월세는 줄어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뭘 헷갈리느냐? 임대차의 전세 방식의 임대차하고 물건 전세권을 헷갈려 버리는 거지. 둘 다 전세. 글자가 전세 한글로 똑같으니까. 한자도 똑같긴 하지 뭐. 똑같긴 한데 똑같으니까. 근데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가 야, 너 아파트 되게 좋다. 네 집 좋다. 그러니까 우리 집 아니다. 전세 산다 나 지금. 전세 산다고 할 때 그 전세가 전세권을 말하는 걸까? 내가 임차인데 월세가 아니라 전세 산다는 소리일까? 모릅니다. 그건 등기부를 봐야 됩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는 거지. 말은 전세 산다 할 때. 등기부를 봐야 되는데 등기부를 딱 봤더니 전세권은 물건이기 때문에 공시가 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 물건의 공시의 원칙.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세권자 아무개, 전세금 얼마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예요. 왼쪽 거예요. 근데 전세 산다 그랬는데 그 아파트 등기부 떼봤거든. 없어 걔 이름. 그럼 뭐죠? 임대차예요. 무슨 방식의 임대차란 거죠? 전세 방식의 임대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세를 뭐라 하느냐? 전세권으로 등기했다, 등기하지 않았다. 등기 안 한 전세 뭐예요? 미등기 전세. 그러니까 물건이다, 물건 아니다. 물건 아니다. 채권이다, 임차권이다. 그래서 뭐라고도 한다? 채권자 전세라고 해요. 그래서 미등기 전세, 채권자 전세는 다 뭘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임차권 얘기하는 거고. 그럼 그래도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요, 엄청 다릅니다. 이만큼이 다 다릅니다. 다른 것만 비교해 놓은 겁니다 지금. 이건 나중에 지금 할 게 아니고 다 배워서 여러분들 그냥 스스로 보시면 돼요. 전세권하고 임차권, 그 미등기 전세는 여기다 넣어야지. 전세 산다 할 때 그 전세 등기 안 하고 같은 게 없을 지경입니다. 그냥 다 다른 것들이거든요. 곳곳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어떻게 다른지를 질문하지 마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어느 정도 알아야지 나도 말을 해드리지. 아무것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들을 자격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전세권 그냥 따로 배우고 나중에 가서 임대차 배우고 한 바퀴 두 바퀴 돌다 보면 이거 그런 것들이 달라는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네. 라고 스스로 깨닫게 될 겁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전세권은 뭐다? 물건이고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채권. 사람과 사람 사이 채권 관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차차 배우시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배우겠다는 거죠? 전세권을 배우겠다. 임차권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면 아닌데 나도 전세 살고 있고 내 친구도 전세 사는데 저거 아닌데 그게 여러분들 자꾸 전세 이쪽 전세 있잖아요. 임대차 경험을 가지고 이 설명을 듣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다시 한번 요거는 우리가 많이 겪고 있는 거고 현실에서 어떤 사람이 전세 산다 할 때 그게 통계를 안 내봤지만 전세권자일까 임차인일까 제 생각에는 한 95%는 이쪽이지 않을까 저는 주택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집주인들이 등기해주는 전세권 해주는 경우가 잘 없거든. 그러니까 되게 특별한 경우 말고는 전세 살고 있다 할 때는 거의 다 이쪽이지 않을까 임대차인데. 근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 이거 설명하는 게 아니고 뭘 설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세권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한 번 들어가면 2년 살 수 있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기 없어 그런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현실에서 우리가 목격하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그냥 교과서에만 존재하는 그런 전세권 제도로 보는 거예요. 지금은. 뭐 6개월 전에 말해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요. 전세권 그런 건 다 임대차예요. 주택임대차 얘기거든. 나중에 배우시게 되고. 6개월 얘기는 있긴 한데 비슷한 얘기 있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전세권 총설 전세권의 의 303조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대요. 사용 수익하는 용의물권이지. 전세금 지급해야 돼. 그러니까 전세권 물권 전세권은 월세는 없어요. 만약에 매달 주는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100% 임대차인 거야. 매달 주는 돈이 있는 전세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전세금을 목돈으로 걸어놓는 거야. 그래놓고 타인의 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세 번째 용의물권 배우고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였죠? 지상권. 두 번째가 지역권. 세 번째가 전세권인데 대상이 다르네. 지상권은 뭐야? 타인의 토지. 지역권도 타인의 토지. 여기는 타인의 뭐죠? 부동산. 얘가 더 넓네. 부동산이라 하면 토지도 되고 뭐도 되고 건물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토지 전세권도 있고 건물 전세권도 있는 거지. 제가 건물을 예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전세금을 한 2억 걸어놓고 요거를 한 2년 동안 빌려서 전세권자로 등기해서 살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용수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수익하며 뒤에 뭐 나오는데 요 사이에 생략된 조문이 하나 있는데 논리적으로 317조 18조 17조 전세권 소멸과 동시행 18조 경매청구권. 자 전세권이 소멸했어요. 계약기간 2년인데 2년 끝났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전세권 설정자가 건물주인이지.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 인도 집 돌려받아야 되죠. 그다음에 이거 등기돼 있거든. 전세권 등기. 그 말소해야 되니까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받아야 돼. 그걸 받으면서 두 개를 받으면서 동시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전세권의 존속권이 만료되면 전세권자는 이 집을 돌려줘야 돼. 제가 집을 돌려주는 것은 상징적으로 열쇠 돌려준다고 할게요. 그냥 집 다 비우고 키 주면 집 비워주는 거잖아. 인도를 얘기해요. 인도. 그 다음에 말소 등기 서류는 봉투로 얘기할게요. 여기 말소 필요한 서류들 다 있어. 요거 두 개를 줘야 돼. 기간 끝나면. 얘는 뭘 해줘야 돼? 전세금을 돌려줘야 돼. 요거 두 개 주는 거하고 제가 이거 돌려주는 게 서로 무슨 관계라고? 동시에 같이 이행해야 될 관계예요. 나중에 배우시는데 동시 이행 관계에 놓여 있으면 한쪽이 이행을 안 하면 다른 한쪽도 이행 안 해도 욕을 먹지 않는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기간이 끝이 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주네. 그럼 난 집 비워주고 나가야 돼. 계속 살 수 있어. 살아도 돼. 이거 안 해줘도 위협하지 않은 거지. 거꾸로 끝나가지고 집주인은 전세금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내어주려고 하는데 얘가 안 나가고 버티고 있네. 그럼 전세금을 빼줘야 돼? 빼줄 필요 없어. 빼줄 필요 없지. 안 빼줘도 이행지체가 아닌 거지. 그런 거. 그게 동시에 관계예요. 그런데 자, 이 경우는 을은 목적물 인도,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다 준비했어. 이사갈 준비를 다 마치고 받으세요. 전세금 돌려줘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돈을 준비를 못했나 봐. 다 미쳐. 안 주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체라고 안 주면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물이 이 그림 속에 뭐예요, 여러분들? 이 건물. 이 건물에 뭐를 할 수 있다고? 경매를 넣을 수 있어요. 살고 있던 그 집을 경매시켜 버릴 수 있어요. 보통은 여러분들 남의 집을 경매하려면 그냥 경매가 안 되고요. 소송 같은 걸 해서 내가 쟤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확인받아야 돼. 승소. 그걸 가지고 경매를 들어가는 게 강제 경매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어요. 등기부에 돈 받을 권리가 있다고 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으니까 곧장 바로 경매하는 거. 소송도 없이. 소송 없이 바로 하는 경매, 무슨 경매? 임의 경매라고 그래요. 경매에는 강제 경매도 있고 임의 경매도 있어요. 소송을 해서 이겨야지 할 수 있는 경매가 무슨 경매? 강제 경매. 소송 없이 곧바로 할 수 있는 경매가 임의 경매라고 해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요게 생략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세금을 걸어놓고 사용 수익을 하는데 기간이 끝이 났는데 나는 줄 준비를 다 마쳤는데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면 경매시켜 버리는 거지. 요거를 팔아버려요. 그럼 누군가 이 건물을 사겠지. 3억 주고 샀어. 그럼 걔가 매각 대금을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이 경락이익에 넘어가면서 3억 원이 풀린 거지. 물건이 돈으로 바뀌었다. 두 글자로 환가 된 거죠. 그럼 그 배당 절차에 얘한테 전세금을 못 빼줄 정도로 그런 상황이면 다른 빚 안 갚은 못 받은 채권자들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거기 사람들이 막 달라들어서 배당을 받으려고 서로 먼저 받으려고 하겠지. 거기서 이제 나와 경매해가지고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나 일반적인 채권자들보다 전세금에 어떻게 받는다고요? 우선 면제를 받아가는 이게 전세권이에요. 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전세권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담보물권이에요, 용의물권이에요. 용의물권 배우고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근데 전세권은 두 가지 성질이 다 있어요. 여기까지는 뭘까요? 사용수익한다. 여기까지는 무슨 물건이에요? 용의물권이지. 그 뒤로는요. 전세금을 안 빼줘? 그럼 소송도 없이 곧장 확 경매를 붙여가지고 남들보다 돈을 먼저 배당받는 거 저당권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뒤에 힘은요. 무슨 힘이죠, 여러분들? 담보물권의 힘이야.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적인 성격과 담보물권적인 성격을 겸유하고 있는 그런 거라 그래. 하지만 본질적인 부분은 어느 쪽에 있는 거죠? 용익이지. 담보는 부차적인 성격이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필수 요소예요. 전세금 공부 좀 해볼게요. 전세금. 자, 다시 기억을 뭐야 이게 돌려가지고 뭐지? 잠깐만요. 여기죠. 이걸 주. 지상권의 지로는 필수 요소가 아니었고 지역권에서도 지로가 필수 요소가 아니었지만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을 지급하라고 돼 있잖아요. 필수 요소예요.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 그 월세 방식도 인정 안 합니다. 목돈 딱 걸어놓는 거예요, 그냥. 필수 요소이긴 한데 그런데 현실적 수수를 요하지는 않는다.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한다는 것은 대신한단 말이죠. 대신할 수 있다. 그게 뭔 소리냐면 을이 전세 살 집을 구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을이 갑에게 돈 2억 받을 채권이 있는 채권자였어. 채권자가 전세집을 구하고 있었는데 마침 채무자 집이 하나 빈 게 있었네. 돈은 없는데 집은 있나 봐요. 그래서 채권자가 그 집에 2년 들어가 살기로 하는 거야. 그리고 전세금을 2억 주기로 했는데 잘 됐네. 내 너한테 2억 빌려주고 못 받은 거 있잖아. 그거를 전세금으로 해서 계약하자. 그리고 내 2년 살고 나갈 때 그때 빼달라. 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전세금이 법적으로 지급된 거라고 보는 거지 평가는요. 하지만 이번 참에 계약할 때 현실적으로 주고받은 것은 아니죠. 현실적으로 주고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기존에 돈 받을 채권이 있으면 그것을 전세금으로 대체할 수 있어 없어요? 그 소리예요. 그 소리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세권 취득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집주인이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가 당연 승계 또는 자동 승계됩니다. 자동으로. 별도 조치 없이. 잘 보세요. 지금 얘가 전세권 설정해준 소유자였어. 근데 요거 2년 계약에서 살고 있는데 한 1년쯤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어요.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설정자가 원래 갑이었다가 이젠 설정자가 누가 된다는 거죠? 병으로 신소유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설정자 지위가 바뀌게 되면 가장 큰 효과가 뭐냐면은 전세금을 돌려줄 채무자도 바뀌는 거예요. 채무가 이전돼요. 그 소유자는 면책되면서요. 자, 원래 전세금 누가 받았죠? 을로부터 전세금 2억 받은 사람은 갑이야 병이야? 원래는요. 갑이 전세금을 돌려줄 채무가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집을 팔았어요. 얘가 집주인이야. 그럼 이 채무는 없어지고 이 채무가 이쪽으로 넘어온다고. 채무의 면책적 이전. 얘는 구채무자는 면책되고 신소유자에게 넘어와요. 그럼 얘가
마저 살고 1년을 더 살고 2년을 다 채우고 나가게 될 때 내가 그때 돈 준 사람은 갑이지만 갑을 찾아가서 돈 내놔라고 할 수는 없고 누구에게요? 현재 소유자 병에게 양수인에게 이 부동산 양수인 현재 소유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고 구소유자 전 소유자는 전세금 반환 채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 입장에서 전세권을 안고 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끼고 산다고 한다든지 뭐 껴안고 산다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다 속된 표현들이죠. 그렇습니다. 전세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건물의 가격이 시세가 3억 정도인데 등기부를 보니까 전세금이 2억으로 남아 있어. 그럼 3억 주고 사면 안 된다는 거죠. 3억 주고 사면 결과적으로 5억 주고 산 꼴이 되는 거니까 3 빼기 2 하고 사야 돼요. 그렇죠? 3 빼기 2에서 얘한테 1억 주고 사야지 내가 3억 나중에 얘 나갈 때 내가 2억 뒤로 주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총 3억 원을 써서 3억짜리 물건을 전세권 없어지면서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 이런 전세권을 어떻게 취득하느냐 또 똑같은 얘기인데 법률행위 계약을 통해 취득하거나 아니면 법률의 규정으로 취득할 수도 있죠. 법률 얘기를 한번 가볼까요? 법률 얘기를 하면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계약. 이 계약은 이름이 뭘까? 전세권 설정 계약. 제가 저한테 설정해 주는 거지. 근데 부동산 물건이니까 계약만 가지고 설정이 되지는 않는다. 뭐 해야 된다? 등기. 등기하기 전에 전세금의 필수 요소인 뭐를 지급하고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하면 됩니다. 등기부 한번 볼게요. 이 건물 등기부예요. 건물 등기부 을구겠지. 을구. 그래서 순위번호 1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 돼 있어요. 전세금이 필수 요소니까 100% 공시가 돼 있는 거지. 전세금 2억이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건물을 통째로 빌린 게 아니고 건물의 2층만 빌렸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세 가지 용익물권은 토지나 건물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된다 그랬죠. 2층만 1층은 주인 살고 2층만 전세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그리고 존속 기간은 2022년 3월 15일부터 24년 3월 14일까지 2년 했네. 2년. 그리고 전세권자 이렇게 전세권자가 권리자가 나와 있다니까 지상권자나 지상권이나 전세권 저당권이 다 권리자가 나오는데 어디에는 안 나온다고요? 지역권에 안 나오지. 그럼 토지를 위한 권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딱 보면은 그러니까 을이 가외 건물 2층에 살고 있네. 전세금 2억 걸었네. 2년 동안 살고 2년이 다 채워지면 2024년 3월 15일이 되면 얘는 이 등기를 말소하라고 서류 줘야 되지. 갑에게. 그럼 이 집을 비워줘야 되지. 그리고 갑은요 2억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서로 무슨 관계라고? 동시 이행관계인데 혹시 갑이 2억 원을 반환을 지체를 하면 전세권자는 이 집 2층을요 2층만 나중에 근데 또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2층을 경매할 수 있어 없어요? 소송도 없이 경매해서 2층을 팔아가지고 2층 환가대금에서 요 2억 원을 1순위로 다른 채권자들보다 어떻게? 우선 변제를 받아가는 그게 그리고 이건 물권이에요. 물권. 물권이기 때문에 절대권이다 상대권이다. 소유자 바뀌면 쫓겨나요?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죠. 바뀐 소유자가 전세권 소유자 된다니까 아까처럼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 또 전세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에요. 인도는 점유의 이전. 자, 이 그림은 전세 목적물이 뭐죠? 찾아보세요. 이 전세 목적물. 이 그림 속에. 전세의 목적물이 뭐냐고 이 그림 속에 뭐 어려운 질문 아닌데 이 집이라 하지 마세요. 좀 건물이라 그러세요. 그래서 건물 집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집 이런 말은 100만 년 지나도 중개사 시험 단어로 나오지 않거든요. 집이라고 이해를 해도 아예 발음 자체를 그냥 쓸 때 건물이라고 쓸 때 건물 전세 목적물 건물이죠. 자, 이 그림은 인도가 된 그림이야 인도가 안 된 그림이야 보세요. 인도가 된 그림이죠. 인도가 뭔데? 점유의 이전이죠. 넘겨줬잖아요. 얘가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것은 아니어서 이건 인도가 된 그림이 안 된 그림이야. 안 됐지. 인도는 안 됐는데 오늘 계약했거든. 전세금 넣었거든. 2억 줬거든. 통장에 쏘았거든. 등기소 가서 등기 마쳤거든. 근데 아직 키 받아서 입주는 안 했다고. 인도가 안 됐어도 전세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토지나 건물을 실제로 넘겨받아서 인도해서 점유하는 것은 요건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일단 전세권은 생겨요. 인도 안 받아도 계약하고 등기하고 전세금 지급하면. 존속기간으로 가볼게요. 존속기간은 아까 그 순서에 따라서 약정할 때는 최장기, 최단기 제한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지상권은 어땠어요? 지상권은 최장기 제한은요? 없었죠. 최단기 제한이 있었죠. 30, 15 중에 하나로. 얘는 거꾸로 갈 건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네. 10년을 넘지 못하고 혹시 10년을 넘게 해서 15년 계약을 해서 10년으로 단축시켜 버리겠대. 뭐예요? 최장기 제한이야, 최단기 제한이야? 최장기를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최단기 제한도 있어요. 최단기 제한은 근데 다 있는 게 아니고 건물에만 있어요. 건물의 존속 기간을 1년보다 짧게 정했대. 미만으로. 예를 들어서 6개월로 계약을 한 거지. 그러면 1년으로 연장시키겠대요. 토지는 안 그래요. 토지는 6개월 하면 6개월, 3개월 하면 3개월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건물은 1년보다 짧게 하면 1년까지 하는 거예요. 최단기간 1년을 보장하고 있죠. 왜? 뭐 왜까지 아실 필요 없지만 얘가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유를 살짝 설명드리자면 왜 건물에만 이런 걸 줬을까? 이 조문은 원래 민법전에 있었던 조문이 아니라 84년도에 신설된 조항이에요. 그로부터 한 3년 전인 81년도에 한 2년 전 81년 말에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졌어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81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81년도에 만들면서 주택 임대차 여기에 그 당시에는 조문이 8개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한 30개, 40개 될 거예요, 아마. 엄청 많아져 가지고. 엄청 간단하게 만든 법이었는데 거기에 어떤 조문이 있었냐면 딱 그런 표현은 아니지만 해석을 해보면 주택을 임대했을 때 임차인들에게 1년을 보장해 주는 조문을 두고 있었던 거지. 1년을 최소한. 집주인들이 뭐 짧게 해가지고 막 금방 기간 끝나고 막 갱신하면서 막 집주인들이 보증금 월세 올리고 해서 서민들이 등골이 휘니까 그거 못하도록 1년 정도는 보장해 주도록. 하여튼 그런 걸 했어요. 이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임대차 보호법이니까 전세권 이야기예요, 임차권 이야기예요. 임차권. 당시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이 항이. 그래가지고 요게 딱 만들어지니까 전세권이 입 툭 튀. 입이 툭 튀 나온 거지. 삐쳐가지고 내가 쪽팔려서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자기는 물건이죠. 전세권은. 임차권은 물건이야, 채권이야. 그 물건이 더 센 거거든 원래. 근데 임차권도 1년을 보장해 줬는데 주택임대차를 내가 명색이 물건인 내가 무슨 보장 규정이 없냐 이렇게 최단기 보장 규정이. 나도 만들어줘 이렇게 된 거죠. 계속. 그래가지고 계속 입이 볼텍이 튀어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만들어준 거지. 그러니까 주임법을 모방해서. 근데 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니까 토지임대차보호법이야, 주택임대차야. 주택은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그래서 건물만 저렇게 따라 만들어준 거야. 당시에. 여기랑 보조 맞춰준다고 전세권이 삐쳐가지고. 아시겠어요?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기로는 주택임대차는 지금은 1년 아니고 뭐로 알고 계시죠? 2년. 2년은 해준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2+2에서 갱신 요구에서 4년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2년으로 이렇게 바뀐 게 90년도거든. 81년도에 1년을 만들고 90년도에 2년으로 연장시켜줬어. 1년 너무 짧다 이렇게. 그때 다시 한번 입툭튀 전세권. 그럼 나도 2년으로 해줘. 막 그때 그랬었지. 그때는 뭐라 했느냐. 닥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에 변화를 못 쫓아가는 역사적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만 남아있는 거지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역사는 그런데 외우시면 돼요. 그냥. 건물에만 있는 거예요. 최단기 존속기간 보장은 전세권의 1년.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자, 지상권은 다시 기억을 떠올려볼까요? 지상권은 존속기간 약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최단 존속 기간으로 딱딱 정했잖아. 30, 15, 5 중에 하나로. 여긴 그게 더 없어요 또. 그냥 약정하지 않으면 약정하지 않은 채로 쓰는 거야. 약정하지 않은 것 자체를 존중해줘요. 그렇습니다. 313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어? 그럼 그냥 쓰는 거야.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쓰다가 각 당사자라 하면 누구와 누구를 말하죠? 설정자와 전세권자는 언제든지 아무 때나 도중에 상대방에게 그만합시다 라고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고 돼요. 소멸 통고예요. 통고. 그러니까 집주인은 이제 나가주세요.
세입자 전세권자는 이제 나갈 거예요. 아무 때나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상식적으로 갑자기 나가라 그러면 집을 어디서 구해 이 사람이. 갑자기 나가겠다 그러면 전세금 2억 원을 어디서 준비하냐고. 시간을 좀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게 통고 기간이에요. 소멸 통고란 말이 있으면 항상 바로 소멸되는 게 아니고요. 일정 기간 이후에 통고 기간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 6개월. 누가 했든지 간에. 그러니까 존속 기간 정함이 없으면 정함이 없는 채로 쓰다가 뭐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쓸 수 있어요. 근데 아무 때나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제가 세입자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편하게. 임차인도 세입자고 얘도 세입자죠. 말할 때는. 아무 때나 나가겠다 말할 수 있고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몇 개월 있다가 6개월 있다가 끝이 난다는 거죠. 6개월.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갱신으로 가볼게요. 갱신. 아까 지상권에는 갱매 스토리, 갱신 청구, 매수 청구 이런 거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건 딱히 없고. 자, 보세요. 전세권의 설정은 이렇게 갱신할 수 있어. 2년 기간이 끝이 났어. 그러면 더 살고 싶으면 합의하에서 갱신할 수 있는데 아까 전세권의 최장 기간 제한이 10년이었죠. 갱신할 때도 10년을 넘지 못한답니다. 뭐 제한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요 4항상 312조 4항 요 네 줄. 요 네 줄을 뭐라고 하느냐? 읽어 보세요. 법정 갱신. 법정 갱신의 법정은 두 글자를 다섯 글자로 늘려보실 수 있을까? 법률의 규정. 그러니까 계약으로 갱신할 수도 있어 없어 둘이서 말을 맞춰가지고 있지만 계약을 하지 않았는데도 법에 정해진 요건이 갖추어지면 저절로 갱신되는 걸 뭐라 한다? 법정 갱신. 다른 말로 이렇게 똑같은 말이에요. 묵시적 갱신이라 그래요. 똑같은 동의어예요. 전세권에서는 법정 갱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임대차로 가면 똑같은 뜻인데 묵시적 갱신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냥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법에 어떤 요건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도 건물 전세권에만 있어요. 토지 전세권은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거 이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저걸 만들었더니 전세권도 나도 만들어 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떼써가지고 만들어 준 거거든. 그래서 건물에만 있어요.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 건물 주인이 존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6월에서 1월 사이예요. 역산을 해볼까요? 이 구간이에요. 여기 기간이 끝나는 날이라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색깔 칠해진 이 5칸이요. 그러니까 몇 개월이에요? 5개월 사이에. 저 사이에 이렇게 볼게요. 전세권자에게 얘가 얘한테 쭉 다 읽으면 되게 헷갈려요.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저게 무슨 말이 저게? 저렇게밖에 쓸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자 핵심은 다 떼버리면 갱신 거절 통지나 조건을 변경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거야. 한마디로 저 5개월 사이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뭘 말을 했다 말을 안 했다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갱신에 관해 아무 말도 안 한 거야. 나 갱신 안 합니다. 그 소리 안 한 거야. 갱신 안 할 테니까 다른 집 구하세요. 이 말도 안 했고 다음번 전세금 얼마 올려주셨는데 그 소리도 안 한 거야.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저 5개월을 지나쳐 버린 거지. 저게 요건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기간이 탁 끝이 나면서 전번 전세권, 전전세권과 땡땡 동일한 조건으로 once again 다시 한번 전세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걸 뭐라 한다고 여러분들? 법정 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이걸 너무 외우셔가지고 주택임대차 쓰시면 안 돼요. 제가 임대차하고 전세권 다르다 그랬죠. 주택임대차는 요건이 또 달라요. 살짝 달라요. 이건 이런 제도가 법정 갱신이라고 하는 것만 아시면 되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럼 2억은 그대로 가는 거네. 2억 전세금 2억.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 다 동일 조건으로 가는데 동일 조건이 하나 아닌 게 하나 있으니 기간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등기부에 봤던 존속기간 몇 년이더라? 2년이었죠. 그럼 법정 갱신되면 또 2년 연장되는 거냐?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정함이 없는 상태로 바뀌는 거야. 전번이 3년이었건 2년이었건 5년이었건 법정 갱신 이후에는 정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야. 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더라?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개월 이후에 끝이 나는 그 상태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법정갱신이라고 해요. 됐고 자 그다음에 효력으로 갈게요. 전세권이 효력에서 전세권자의 권리는 뭐 목적물을 용도에 쫓아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겠지. 다시 한번 비슷하게 연습해 볼까요? 저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리는 절대적 권리예요, 상대적 권리예요. 이게 전세권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그 말은 소유자가 바뀌어서 나가라. 그러면 나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지. 버틸 수 있다는. 바뀐 소유자가 자동적으로 전세권 설정자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그다음 처분 한번 볼게요. 전세권의 처분. 아까 지상권의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 없었어?
있었고, 그렇죠? 그거를 못하도록 하면요, 지상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하게 되면 지상권자에게 분리해서 어쩌다 해가지고 무효로 했잖아요. 그걸 좀 생각해 보시고 볼까요? 조문은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나 담보 제공할 수 있대요. 이제 이 양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전세권을 이 전세권자는 타인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을 통해서 매매계약, 증여계약, 교환계약을 통해서 전세권을 이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일까? 우리 배웠는데 전세권 위에 뭐를 설정한다는 거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돈 필요하면 은행 가서 대출 받을 수 있지. 그리고 존속 기간 내에서 목적물, 전세 목적물이 이 건물을 전전세, 이 전자는 한 번 더 어게인이라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나도 전세권자고 내 집 아닌데 또 누구에게 전세를 해주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한다? 전세를 놓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임대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서로 다르죠. 전세하고 임대니까 할 수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다 봐도 여기까지 읽어봐도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라는 요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의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임대차 그 전세 살 때 할 때 그거는 임차권 양도하거나 전대를 놓을 때 동의받아야 돼요. 여기도 달라요. 여기 물건이기 때문에 달라요. 여기는 동의받을 필요 없거든요. 그 여기까지는 좀 비슷하네요. 아까 지상권이요. 근데 단서가 달라요. 여기.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래 저게 지금. 설정행위 이 계약을 맺으면서 야 양도하지 마. 담보 제공하지 마. 전세세 놓지 마. 임대하지 마. 오케이 안 하겠음. 라고 금지하면 못한다는 소리잖아. 이렇게. 맞나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상권은 양도 금지 특약을 해봤자 특약 자체가 무효로 처리되면서 양도성이 보장이 되었어 안 되었어? 절대적으로 되었지. 맞나? 근데 좀 차이가 있네. 전세권은 금지할 수 있다는 거죠. 원칙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특약을 걸면 금지할 수도 있다는 점이 차이라는 거예요. 양도 금지 특약이 무효가 아니라 뭐하다? 유효다. 됐습니다. 이 정도. 그다음 의무로 가볼게요. 전세권자의 의무. 전세권자의 의무는 딴 건 없고 월세 주는 것도 아니니까 전세가 미리 걸어놨으니까 유지수선 의무가 있어요. 309조.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적인 관리에 속한 수선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대차하고 달라요. 임대차는 임대인이 해줘야 돼. 저거를. 집이 고장나고 이런 것들을 임대인이 고쳐주는 게 임대차고 전세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웬만한 대파손이 아니라면 웬만한 수선은 통상적인 수선은 전세권자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저 점도 달라요. 그래서 전세권자는 전세 목적 부동산에 돈을 썼을 때 그게 필요비라면 집주인에게 달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상환 청구권이 없고 그게 유익비라면 달라고 할 권리가 있어요. 자, 여기서 다시 우리가 뭐 어떤 단어를 배워야 될까요? 필요비, 유익비 이 단어를 배워야 되겠네. 자, 지금 을은 남의 집을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남의 집이라도 내가 돈 좀 쓸 수 있어 없어? 거기다가 있지. 물건에 들어가는 비용은 법에서는 민법에서는 둘로 나눕니다. 필요비와 유익비. 필요비는 뭐냐? 꼭 필요한 비용이에요. 유익비는 뭘까요? 유익한 비용이죠. 그렇습니다. 필요한 비용, 유익한 비용. 그러니까 필요비는 물건의 가치를 현상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필요비고, 그 다음에 유익비는 그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유익비예요. 예를 들면 이 건물이 파손되었어 일부. 그거를 고친다. 수선비. 수선하는 거. 지붕이 조금 어떻게 깨졌어요. 이만큼. 그거를 고친다. 꼭 전세권자 해야 되는지 그건 뭐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그건 필요비의 유익비예요. 필요비죠. 그러니까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 고장났을 때 수선비는 대표적인 필요비예요. 그 다음에 유익비는 뭐라면 계량비, 증축비. 옛날에 사법시험 문제 이런 거 한번 있었는데 재래식 부엌을 신식 부엌으로 고쳤대. 재래식 부엌을 신식 부엌으로 고치면은 물건이 더 가치가 올라가 안 올라가? 계량된 거죠. 그런 것들이 무슨 비라고 여러분들? 유익비. 아니면 1층을 2층으로 올리는 거지. 그럼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죠. 증축비. 이런 것들이 어디에 해당한다? 유익비. 그런데 지금 전세권 관계에서는 309조를 보니까 이 건물이 조금 뭐 파손되고 수선될 일이 있으면 그걸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가 누구의 의무라는 거죠? 전세권자. 그럼 유지하고 수선한다에 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이건 어떤 비 같아? 골라보세요. 유지수선 비용은요. 필요비죠. 그건 유익비가 아니잖아.
유지하고 수선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수선 의무, 이 비용을 지출할 의무가 자기의 의무이기 때문에 필요비를 썼어도 필요비를 달라고 할 권리가 생기지 않죠. 다만 혹시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 물건을 증축하거나 개량을 했어. 값어치 자체가 올라갔어. 그 돈은 달라고 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유익비는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조문을 보시면 310조에 전세권자의 비용상환 청구권인데,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 개량을 위한 비용을 뭐라고요? 유익비. 유익비에 대해서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내가 돈을 썼는데 한 1,000만 원 썼는데 전세권이 끝날 때까지 값어치 증가가 일어나 있는 거지. 1,000만 원 썼는데 한 조금 감가상각돼가지고 한 800만 원 정도가 증가돼 있어. 그러면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서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간 지출 금액 또는 값어치가 증가된 금액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소유자가 돌려줘야 돼. 유익비는 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필요비는 달라고 못해요. 됐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소멸. 소멸에서는 뭐 소멸사를 따로 하지 말고 동시행과 경매, 아까 봤던 겁니다. 자, 전세권이 소멸하면 설정자는 전세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전세권자는 두 가지 일을 해줘야 됩니다. 목적물을 인도하고 말소 등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야 되는데, 요거 서로 주는 관계가 서로 무슨 관계라고요? 동시 이행 관계라고 아까 보셨고. 근데 나는 이걸 준비를 다 마쳤어. 이사갈 준비를 다 마치고 말소 등기 서류도 준비했는데 얘가 전세금을 준비를 못 해가지고 전세금 반환을 뭐 한다면요? 지체를 한다면 얘는 소송 없이 곧바로 이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넣을 수 있어, 없어요? 경매시켜서 환가시켜서 요 배당에 참가해서 자기의 전세금을 뭘 받는다고?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여기까지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전세권은 용익물권적인 성격과 담보물권적인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OX? O. 본질은 물론 용익물권이긴 하죠. 사용하고 수익하는 측면은 용익물권. 소송 없이 경매에서 자기 채권을 먼저 받아가는 힘은 무슨 물건이죠? 담보물권의 힘이죠. 전세금을 지급하는 것은 전세권 성립의 필수적인 요소, 성립 요소이다. O. 맞죠? 근데 전세금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지급에 가름할 수는 없는 거다. X. 현실적 수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자, 전세권이 성립한 이후에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주인 바뀌었어요. 그러면 전세금을 돌려줄 채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이 된다. 맞나요? 구소유자는 면책이 된다. 면책되고, 전세 목적물을 인도받는 거, 그 건물에 입주해서 들어와 사는 거, 얘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이 될 거다. 맞죠? 최장기가 10년이기 때문에. 자,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최단 존속기간은 2년이다? 2년이 아니라 1년이다. 1년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전세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을 1년보다 미만으로 정했대? 예를 들어서 6개월로 했다 이거지.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토지 같은 경우는요.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를 1년으로 한다. 1년까지 연장을 시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토지 이역에다가 뭐를 바꿔버리면요. 건물로 바꾸면 이 말은 O예요, X예요? O죠. 근데 토지는 그게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X가 되겠습니다.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각 당사자 언제든지 서로에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그날부터 전세권은 그날부터 소멸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자, 전세권자는 설정 행위로 금지를 하지 않았다면, 막지 않았다면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전세권을 제3자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OX? O죠? 양도할 수 있습니다. 자, 전세권 설정자가 부동산 소유자죠.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적인 관리에 속한 수선을 설정자가 해야 된다고? 설정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전세권자가 하는 거죠. 자, 전세권자는 그래서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 유지를 위해서 지출한 통상적인 필요비에 대한 상환을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는 거다. 전세권자는. 맞나요? 맞죠. 자,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 그러니까 이건 키 주는 거고 이건 서류 주는 거지. 요거 하고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돈 빼주는 거 하고는 서로 동시 이행관계에 놓이게 된다. 맞나요? 맞고. 근데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를 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해 버릴 수 있다. 자, 이 경매는 강제 경매다, 임의 경매다. 소송하고 소송 없이 곧바로 경매 들어가는 경매해서 환가시켜서 자기의 전세금을 다른 채권자나 후순위 권리자보다 어떻게 받는다고요? 우선 변제 배당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2교시를 마치고 쉬었다가 3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